그 다음에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A. 자, 이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갑이 을하고 가장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을이 이걸 병에게 팔았어요. 이자가 선이자입니다. 선이자면 자, 이 사람 부호 받잖아요. 부호 받아 안 받아요? 따라서 갑은 이 병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안 되죠? 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습니까? 을에게 지금 이 사람은 남의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 손배청구권 이걸 정이 양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양수했다.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과 아까 했던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매매 대금 채권은 없잖아요. 허위 대금 채권이죠. 허위 대금 채권 맞아요? 사실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병이 갑에게서 이걸 말입니다. 이자가 양수했습니다. 양수했다 또는 가압류했다. 자, 이 사람 선의자라면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공부했었죠, 그죠?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해서 결국 취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취득 못했다 하면 손들어. 못했다. 취득 못했다. 했다. 이러지 말고. 자,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왜 안 들어요? 손을 왜 안 들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옆에는? 예? 아니, 이걸 왜 눈 뜨고도 모르나? 아니,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은 예컨대 만약에 3천만원 손해배상 받을 거 있다. 이때 갑이 정한테 3천만원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좀 가져가라. 했더니 이제 가져갔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이걸 왜 못 묶어요? 했지.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이거 사실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 108조 2항에 허위 표시의 그 무효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조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호받아가지고 결국 이걸 이자가 취득한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줄로 믿고 양수했다가 이 법에 보호받아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있는 걸 그냥 취득했을 뿐이지. 이거는 108조 2항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죠? 다시 이 사람은 이게 있지도 않은 건데 이거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이자가 양수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조문에 보호받아가지고 결국 이걸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돈 받으러 갔을 때 나는 돈 못 준다. 이게 안 돼요. 그죠? 이게 있는 것처럼 외관을 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108조 2항 이것 때문에 이자가 보호받아가지고 결국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조문에 따라서 보호받아서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그냥 취득했을 뿐입니다. 있는 걸 그냥 양수했을 뿐이에요. 108조 2항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A번의 가장매매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은 108조 2항과는 관계없습니다. 취득은 하긴 했지만 108조 2항에 보호받아서 취득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B번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갑이 이 말개병에게 가장 양도했다. 자,
자, 가장 양도했을 때 만약에 다시 이자가 이걸 정한데 또 양도했다. 이 사람은 이게 가짜인 줄 이자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럼 보호돼요 안 돼요? 이 가짜인 줄 모르고 이거 이자가 양수한 줄 알고 이자가 다시 양수했다면 보호되잖아요. 그렇죠? 보호됩니다. 또는 자 이자가 이걸 양수했다거나 자 이자가 양수했다거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줄 알고 그걸 이자가 압류했다 또는 가압류했다 이랬을 때 이거 보호되는 제3자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인데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 채권을 가장 양도했을 때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양도된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액션 취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요걸 믿고 이자가 뭐 액션 취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요걸 믿고 취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채무자입니다. 이거는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가짜인 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네? 맞죠?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C 보시면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 그 주식 명의 개설했을 때 그 주식회사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자 갑이 주주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을회사의 주식입니다. 이제 그 주식을 병에게 가짜로 양도했습니다. 가짜로 양도하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주주 명부상의 명의를 갑에서 병으로 개수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회사 말입니다. 이 회사가 이게 진짜 양도된 줄로 믿고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D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아까 나왔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 아니라 그랬죠? 토괄성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자,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이거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에 B가 먼저 1번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C가 2번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가장으로 저당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 저당권 등기는 일단 말소를 시켰어요. 이 가짜입니다. 이 말소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이때 이 사람 말입니다. 이거 비교해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가 원래 저당권자인데 둘이 서로 짜고 이 저당권을 B가 가장 포기했습니다. 가장 포기해서 일단 실제로 포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등기 말소 시켰어요. 지금 이거 저당권 소멸했습니까? 소멸 안 했습니까?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말이 막 섞여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네. 저당권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게 무효니까 가장 포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거 소멸 안 한 거예요. 전송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3자 C가 볼 때는 등기 말소되었으니까 이거 소멸한 줄로 이자가 믿고 말입니다. 믿고 이제 돈 듬뿍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은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1억짜리다. 담보대는 채권이 원래 이게 3천이다.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은 이걸 원래는 7천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해요. 그래서 한 3천 빌려주겠죠. 그죠? 뭐 맥시멈 한 4천 빌려주겠죠. 등기 말소되고 없으니까 이거 사라질 줄 믿고 1억으로 평가해가지고 한 7천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랬을 때 이 사람 보호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거 진짜로 사라진 줄로 믿고 그 외관을 믿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맺은 거 맞잖아요. 이건 제3자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이걸 믿고 소멸한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이거 되기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이걸 믿고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제3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후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받은 자는 제3자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그 후순위 저당권자 이러면 이 사람이에요. 포함 안 됩니다. 제3자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손의 저당권자는 포기할 당시부터 이미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G번 보시면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추심을 위해서. 그 추심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3자 아니에요. 자, 아까 A가 B에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A가 C한테 가장으로 서로 짜고 양도한 겁니다. 이 채권 가장 양도도 부동산 가장 매도처럼 채권자로부터 압류 피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예? 숨기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자가 이걸 제3자 D한테 만약에 양도했다면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이자가 진짜 양수한 줄로 이자가 믿고 양수했다면 이 사람 제3자 맞잖아요. 보호되는 제3자 맞죠? 근데 이 양도가 만약에 이게 추심을 위한 양도였다면 추심을 위한 양도가 뭡니까? 그 말뜻을 모르니까 이게 답이 안 나겠죠. 추심을 위한 양도는 자 보세요. A가 B에게 채권이 있을 때 A가 C에게 너 돈 좀 가서 받아오느라 돈 좀 받아오느라 라고 심부름 보냅니다. 심부름 보내는데 이자가 이제 B한테 가서 저 심부름 왔습니다. 돈 주세요 이러면 뭘 믿고 돈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만들어줘요. 사실은 이거는 돈 받아오라 라고 심부름 보냅니다. 그러게 양도했다고 또 통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자가 양수한 줄 알고 이자가 돈 주겠죠. 그죠? 그러나 이자가 돈 받아가지고 이쪽에 갖다 줄 사람입니다. 추심을 위한 양도니까. 이해돼요? 추심을 위한 양도는 이자가 가서 추심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돈 받더라도 이쪽에 갖다 줄 사람이니까 이게 가짠들 진짠들 자신하고 이관계 없잖아요. 어차피 그 돈 받아서 자기가 가질 거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받아서 자기가 가질 거 아니잖아요. 이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짠들 가짠들 자기하고 이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제3자 아니에요. 추심을 위한 양도라면 돈 받아서 그 돈 자기가 가질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관계 없는 거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자, 추심을 위한 양도는 그때 양수는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H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자, 공부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A하고 B 사이에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매매 계약 체결하고 C가 가짜인 줄 모르고 돈 받겠다 라고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돈 받겠다고 선의자입니다. 이때 B가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나 돈 못 주겠다 라고 무효 주장 이자가 할 수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기억 안 나요 이거?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보라 그랬잖아요. A하고 B가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제3자 C는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이자가 진짜 소유권 취득한 줄로 믿고 이걸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자가 선의자다 라고 했을 때 이 C하고 이 C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C는 허위 표시로 형성된 이 외관 이걸 믿고 자신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수익 표시를 취득한 권리는 바로 이 계약상의 대금 채권에 지내잖아요. 그럼 그래요. 근데 이 계약상의 대금 채권 있지도 않잖아요. 맞죠?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그죠? 이자가 취득한 권리에 터잡아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이 계약상의 채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아까 나왔죠? 자, 허위 표시의 그 당사자로부터 이 사람의 매수인의 지위를 병다씨가 양도받았단 말입니다. 지위를 양도받은 거예요. 이거는 계약상의 지위 인수. 이거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자가. 그죠? 그러면 새로운 이광인이 아니지. 맞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자, 어때요? 대충 좀 파악이 됩니까? 한 번만 더. 자, 원래, 자, 가장매매계약 또는 통정의 표시 또는 가장소멸해차 계약, 소멸해차 계약이라면
이 채권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죠? 그런데 이게 있는 줄로 믿고 양수한 자, 가압류한 자 이러면 보호되는 제3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 거에 있는 걸 그냥 통상적으로 양수했을 뿐입니다. 108조 2항 때문에 보호받은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이거 무효입니까? 무효 아닙니까? 이거 무효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효잖아요. 근데 무효인 걸 이제는 몰랐잖아요. 108조 2항 때문에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이 조문 때문에 보호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것을 그냥 취득했을 뿐입니다. 108조 2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 사람은 이게 양도된 줄로 믿고 뭐 새로운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 또는 압류한 자 이러면 이건 자산조 맞아요. 그죠? 근데 양수라도 아까 추심을 위한 양수라면 이건 보호 안 돼요. 추심을 위한 양수라면 어차피 그 돈 받아서 자기가 가질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의관계 없다. 제3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후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정발한 자 이러면 보호되는 제3자 맞아요. 근데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이러면 본래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3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사람은 이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취득한 사람이지 이에 투잡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제3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아니죠. 또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자 아니죠. 그죠? 자, 계약상의 지위 그걸 양수한 자 그걸 이전받은 자 또는 제3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허위 표시의 철회입니다. 허위 표시의 철회. 자, 보세요. 갑하고 을 사이에 가장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 등기하고. 근데 두 당사자가 우리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철회했습니다.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했는데 이 등기가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제3자 B형이 오래된 채권자로서 이걸 가압류해버렸습니다. 가압류해버렸을 때 이 사람 보호되는 제3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허위 표시를 당사자가 철회했어도 이 외관을 제거 안 하면 여전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다른 데서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지난번 그전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린 건데 이거 똑같은 모양새가 두 번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기억나는지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이전 등기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대금 다 지급 안 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했는데 아직 이 등기는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제3자 B형이 채권자로서 이걸 압류해버렸습니다. 가압류해버렸습니다. 이때 이자가 이거 모르고 했으면 말입니다.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자, 해제한 후라도 이 등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선의로 이의관계 맺은 자 그럼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팔고 이전 등기 했다가 바로 속은 것을 알고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했는데 아직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 B형이 이걸 가압류해버렸다. 이러면 보호됩니다. 이거 선의자일 때 말입니다. 그죠? 취소된 거 모르고 들어왔다 이러면 보호된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실제로는 정유를 해요. 실제로는 정유인데 근데 세금 때문에 매매를 가장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만들어서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한다, 그죠? 합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죠? 요것 때문에. 여기 바로 언닉행위죠, 그죠? 언닉행위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요것만 가지고 따로 판단해요. 요거는 당사자 간에 정의 합의가 있었으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유효니까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자가 제3자 병한테 팔았을 때 이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자가 소유자니까, 그죠? 이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언닉행위는 이거는 물론 무효입니다. 이거는 물론 무효지만 바로 요것 때문에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그래서 6번에 2번 보시면 예컨대 형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을에게 정리하면서 정려세 포살하려고 매매를 가정해서 이전 등기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은 물론 무효입니다. 그러나 동생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바로 언닉 행위인 정려, 그게 유효니까. 이때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버렸을 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옆에 페이지에서 적용 범위에서 이 108조는 계약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어떤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유언, 재단법의 설립행위. 자, 이런 것들은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통정할 상대방이 없잖아요. 따라서 1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이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의 표시는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생겨날 수 없다. 자, 확실하게 좀 숙지해야 됩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떨리기 때문에, 자, 지문 3번에 보니까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10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 할래요? X 할래요? 다시 한 번 더.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10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뜨면 O 할래요? X 할래요? X지. 단독행위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상대방 있잖아요.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진이 표시에 관한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그 107조, 이건 어때요? 이거는 물론 계약에서는 당연히 적용될 거고, 계약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비진이 표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7조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7조가 적용된다, 된다? 적용돼요. 물론 계약에도 적용되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될까, 안 될까? 이것도 적용돼요. 적용되는데, 다만 107조 말입니다.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가 뭡니까? 여기 원래 자, 비진의 표시도 표시된 대로 흐르겠다. 다만 진이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러면 무효다. 그거 말입니다. 그게 107조랑 단서예요. 요거는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 상대방 없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걸 진이 없이 했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언제나 그냥 유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107조가 적용되니까 진이 없이 해도 효력 발생해요. 그런데 진이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러면 무효인데, 근데 그런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효가 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다?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08조 허위 표시에 관한 108조, 이거 계약에 적용된다, 된다?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적용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서로 짝을 상대방 없잖아요. 적용될 수가 없죠. 이거 구분하세요. 한 번만 더. 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107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뜨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이 없이 해도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현재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될 텐데 그런 상대방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다? 유효다. 언제나 유효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할게요. 앞으로 가보시면 69페이지 69페이지 그 큰 4번의 1번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107조가 적용된대요.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진이 없이 해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표의자의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상대방은 없는 거니까 무효가 될 일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언제나 뭐다? 유효다. 언제나 유효다.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